제가 고아로 살아가서요. 가족이 없이 살았잖아요. 고아로. 냉정히 보면 난 버림받은 삶이고. 부모와 떨어진 그 순간부터 고아의 삶을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조윤한 씨. 얘는 이제 해시원 출신인데 79년생으로 추정되는 조윤한 씨는 부모의 뿌리조차 모른 채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도 이제 어린 시절 많은 기억은 아니지만 어머님이 종종 집에 좀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제가 어머니 동료를 많이 훔쳤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갔다 와서 나를 엄청 내더라고. 누나가 날 고자질 있거나 그럼 그만큼 이제 어린 시절이 뚜렷해요.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이제 고통을 두고 네 네 아빠 만나고 올 테니까 데리고 올 테니까 기다려라. 그때는 뭐 워낙 기분이 좋았으니까요. 뭐 어머니께서 내가 원하는 옷도 사주셨고 맛있는 거 내가 하는 거 다 해줬어요. 그때는 막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란 말이 썼잖아. 거짓말. 그 이후에 바로 그 다음날 공원에 들어가겠습니다. 마구마가 불출되어 터지기 전에 조속히 100만 고아들의 그는 하늘 수십 년 전 고아 폭행 사건 피해자들을 모아 정부의 보호 출산제에 대한 깊은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검사 도중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2,000여 건을 파악했습니다. 이 중 20여 건을 특정해 지자체와 경찰이 현장 조사를 벌이는 과정 중 경기도 수원시 영유아 살인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국회는 유기되는 아이를 줄이기 위해 출생 통보제를 도입했으나 산모의 익명성 침해 논란이 일자 보호 출산제가 동시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부모가 원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평생 부모의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못 키우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거나 일시 보호가 아니라 아예 단절을 하는 거잖아요. 아예 연을 끊고 자기가 데려가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을 끊고 천륜을 끊고 데려가겠다. 천륜을 왜 어떤 명분을 끊냐고요. 그거는 어떤 명분도 없는 거예요.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유미숙 부대표는 보호 출산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영아 유기한 사건이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7개월 만에 조산했고 숨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피해자 가족 만났어요. 보육시설에 키우고 있고 두 번째 아이는 한 달 정도 키우다가 또 이제 입양을 보냈고 세 번째 아이였던 거예요. 사실 보호출산제로도 해결이 안 되고 이 원인을 하나하나를 뜯어가지고 하나하나씩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아이 중심으로 가야죠. 보호출산제가 출생 통보제랑 뭐 쌍으로 이렇게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통과된 게 문제인 거예요.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반대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듣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승론이 됐어야죠. 그게 없이 지금 통과된 거잖아요. 계속해서 출산을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지속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그럼 계속 보호출산 맡기라 그래요? 그동안 언론에 나간 모습들은 베비박스가 아기들을 잘 케어하고 잘 보살펴주는 그런 기능적인 모습만 보여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면에 보시면 미혼모들이 그 아기를 포기를 한 부분이잖아요. 불법 유기예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데려다 놓는 거는. 그런데 보호출산제는 정부에서 인정해준 합법적인 유기가 되는 거죠. 보호출산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엄마와 아이가 너무 쉽게 분리되는 제도가 보호출산제고 오히려 이제 베이비박스라든지 보호출산제가 너무 잘 된 상황이다라는 것만 계속 언론에 나가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사실 답답하긴 했죠. 16년째 외벽을 허물고 유기되는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베이비박스. 보호 출산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경기신문 취재진이 찾아갔습니다. 여기 베이비박스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베이비박스에서 비밀 출산법 처음에 그 연구원들하고 교수들 뭐 전문가들한테 법
영역을 줘서 만든 법이거든요. 근데 급하게 막 해갖고 저기 보호출산제가 같이 7월 19일에 통과되도록 같이 시행이 되도록 한 거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보호출산제가 있어서 국가에서도 이 엄마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출구 전략을 마련해 준 거죠. 아이들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처음 시행이니까 계속 손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른들이 표현했던 거는 유기를 조장한다, 유기를 조장한다,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엄마들 만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정말 여기까지 올 때는 절절한 마음으로 오고 정말 이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정말 그 마음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는 몰라요. 실제 출산 후 입양을 보낸 뒤 아이를 다시 찾은 미혼모가 있습니다. 그는 베이비박스 측과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실까요? 없어요. 보호출산제는 서로의 건강권이랄지 너무 쉽게 저버리게 되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걸 통과시키고 그걸 시행할 정부 지원금이 있다면 원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오히려 정책을 더 만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 충분히 아이를 양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만 알면 노력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임신 상태에서부터 엄청 엄마들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불안전한 상태에서 내리는 판단이 그게 얼마나 정상적일까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베이비박스 측에서 제공받은 통계에 따르면 아동들이 꾸준히 보호출산제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호출산제가 시행되어도 병원 밖 출산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호출산제에 아동을 위한 보완점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엔 운영이 필요하다는 기인만 되어 있을 뿐 뚜렷한 해결책은 듣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에 동일한 질문을 했지만 아동보장원과 같은 입장이라는 얘기만 내놓을 뿐 다른 해결책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낳은 경우에는 그냥 입양을 보냈다가 두 번째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자기 키우려고 해요. 그러면 처음에 낳았을 때 어떻게든 자기가 책임을 져서 키워보는 거를 우리가 조금 애쓰더라도 시간이 들더라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보호출산제라는 거는 사실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렇게 떠나고 나면 그 엄마들 누가 관심 있나요? 그럼 그 아이는 누가 관심 있나요? 그럼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출산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10년간) 고아원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한 어린 아이들이 중년이 되어 서울시 앞에 섰습니다. 운영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공권력을 개입할 때는 그게 국가폭력으로 들어갑니다. 천륜을 끊은 것만큼 국가폭력이 있습니까? 끊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 더 비참한 겁니다. 천륜이 끊어진 사람들은 그 주홍모 씨가 평생 따라갑니다. 보호출산제, 과연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경기신문 임혜림입니다.